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가우디의 애석한 죽음, 그 중에서도 가우디의 마지막 날들, 그 며칠간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기록은 라방과르디아라고 하는 스페인 유력 일간지죠. 그 일간지의 1926년도 당시 6월 8일, 9일, 10일 나왔었던 기사, 종이로 프린트된 기사들과 2016년도 6월 10일, 그러니까 가우디 사망한 바로 그날에 나온 특집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우디는 1852년 6월 25일 출생했습니다. 출생지가 레우스인지 리우덤스인지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아직까지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근방 어디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망한 곳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우디가 사망한 것은 1926년 6월 10일 바르셀로나에 있는 종합병원인 오스피탈 산타 크레우에서 병실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가우디는 병환으로 당시 나이가 73세, 우리나라 나이로 74세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으로서는 단명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병을 앓지 않다가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가우디 6월 10일 날 사망했고, 그 일이 있기 3일 전이 가우디가 사고를 당한 그 날입니다. 가우디는 1926년 6월 7일 오후 6시 5분 그랑비아를 건너다가 전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가우디는 성가정 성당 안에서 지금 자기 연구실에서 거의 숙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평소에 다니고 있었던 구도심에 있는 산펠립네리 성당의 오후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 혼자서 걸어서 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죠. 혼자서 걸어간 것으로 봐서 그 거리가 가깝지 않거든요. 사그라 파밀리아에서 산펠립네리 성당을 제가 건강한 몸으로 걷는다 해도 20분 이상 가야지 되는데 왕복 2기를 걸어갔다 하면 건강 상태가 74세 노인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6월 7일 오후 6시 5분경에 사고가 났고요. 사고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이 사람이 누워있는 노숙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디가 어딜 다쳤냐면 나중에 병원 기록으로 보면 왼쪽 편에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고 다리 부분에 타박상이 있었고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이 있었다고 병원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로 확인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게 바깥에서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 쪽으로 아마 피가 조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숙자가 그냥 취해서 길에서 누워있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구에서 행정직 일을 하고 있던 안토니오 로치 그리고 안토니오 누리아라고 하는 2명이 가우디를 도와주려고 했었고, 그때 도와주려고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서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택시들이 이 환자가 자기 택시에 타서 좌석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3대나 그냥 지나갔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 이들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자 구아르디아 시빌은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데 헌병 경찰이에요. 경찰직을 수행하지만 신분상으로는 군인입니다. 구아르디아 시빌. 헌병 경찰이라고 하면 되겠죠. 구아르디아 시빌이었었던 라몬 페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질서 유지하는 권력이 있죠. 멈춰! 그래서 네 번째 택시를 멈춰서 그 사람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할까봐 그 차에 같이 타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실은 한국말로는 병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디스펜사리오는
무료 진료소 이런 개념이거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보건소 느낌 될 겁니다. 아마 수술을 하는 병원은 안 되고요. Dispensario de la Ronda de San Pedro 37번지, 론다 데 산페드로 37번지에 있는 무료 진료소로 이 사람을 옮겨서 이렇게 몸을 살펴보니까 내상이 있어서 뇌출혈이 있는 것 같고,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가우디가 정신을 잃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이 디스펜사리오에 남아있는 의료 일지를 살펴보니 잠깐 동안 가우디가 정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이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말해서 자신을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의료 일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튼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오고 있고 뇌출혈이 충분히 의심됐었기 때문에 오스피탈 클리닉 병원으로 옮기라고 이런 소견을 의사가 내어놓았고, 결국은 오스피탈 클리닉이 아니라 산타크레우라고 하는 구도심 안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산타크레우 병원에서 왔어도 처음 날에 이 사람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우디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요. 둘째 날 가우디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성가정 성당의 주임 사제였던 질 파레스라고 하는 가우디의 친구이기도 했던 이분이 가우디의 제자들과 함께 바르셀로나 곳곳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안토니 가우디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이후에 안정을 취한 뒤에 정신을 차렸는데, 이미 그 병원에서는 안토니 가우디의 상태를 매우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날 난 기사들을 보면 가우디를 다루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건강을 염려하고 시장 왕 알폰소 13세인가요? 그때 왕뿐만 아니라 여러 협회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안토니 가우디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염려와 지원을 다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튼 스페인 나이로는 73세의 일기로 가우디는 사망하게 됩니다. 가우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우디의 치명적인 사망 원인은 뇌출혈, 몸 안에 있었던 피 때문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고요. 가우디는 사망 직전에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 중에 가우디의 제자들이 직접 기록한 가우디 1928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우디의 제자 중 한 명이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선생님, 이 병원에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바다 건너 외국으로 병을 고치러 가십시다 그랬더니 가우디가 자신은 이미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가 모두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죽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제들과 함께 뭐라고 하죠?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미사, 성례를 드린 후에 그렇게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우디가 사망할 때 했었던 그 말 또한 전해져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우디가 아주 단명하거나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가우디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던 죽음,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죽음을 아주 애석하게 바라보았고, 곤돌라센시아, 그러니까 애도의 마음을 모든 시민들이 같이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들에 보면 전혀 정보 없이 거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듯이 가우디가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고 아무도 가우디를 애도하지 않았다, 아무도 가우디라는 사람을 몰라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은 사실이 아니고요. 가우디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그 병석에 있을 때부터 바르셀로나 모든 시민들이 같이 애통하고 애도를 표했다는 기록, 그리고 사진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 사망 후에 자신이 젊어서 43년간이나 작업했던 자신의 유작이 된 성가정성당의 지하경당에 묻히게 됩니다. 성가정성당은 가우디가 사망했을 당시 요만큼밖에 안 지어져 있었어요. 이게 26년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하경당은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립다, 라그립다라고 하죠. 성가정성당의 지하경당에 들어가면 제대를 마주보고 왼편에 있는 니치라고 하죠. 왼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목한 공간에 보면 바닥에 평평한 비석을 두고 안토니 가우디의 무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우디는 그곳에 매장되었습니다. 가우디는 74세의 일기 동안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독신으로, 그리고 특히나 말년의 15년간은 다른 아무 민간의 일을 받아하지 않고 성가정성당의 완성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 다른 어떤 건축가들도 보여줄 수 없는 밀도의 작업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우디에 대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더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아마 가우디라는 이 예술가 그리고 건축가의 작업량에 깜짝 놀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